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든지 그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자분들이 증상이 조절이 안 되고 이제 근육이 계속 약해지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결국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우리가 무릎 관절염의 전반적인 이해와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대략적인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관절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의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항상성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과정이 항상 진행이 되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절염이라는 거는 무릎 관절에서 이 회복하는 능력에 비교해서 망가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 그래서 얘가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죠. 밸런스가 깨져서 망가지는 과정이 진행을 하면서 그게 부수적으로 통증도 유발하고 관절이 정상적인 모양보다 이제 모양도 바뀌게 되고 이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환자들을 보면은 되게 빠르신 분들은 50대, 그리고 보통 대개는 이제 60대 전후로 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외적으로는 예전에 그쪽에 다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릎을 굉장히 많이 쓰는 고강도의 이제 노동자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무릎이 예를 들어서 내가 비만이 심해서 체중이 많이 실리니까 무릎이 조금 나이 대에 비해서 빨리 망가진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한 50대에서 60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엑스레이상 보는 것처럼 정상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엑스레이상 이 오른쪽에 엑스레이상 보는 것처럼 관절 사이 공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관절염이 심하게 이렇게 진행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엑스레이상 봤을 때 관절염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상이 경미한 것도 아니고 관절염이 엑스레이상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얘가 증상이 아주 심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관절염이 이제 진행하는 것과 환자의 증상은 서로 비례하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관절염이 엑스레이상 별로 없는데도 굉장히 증상이 심한 환자도 많고 거꾸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는데도 증상이 별로 없는 환자도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절염에서는 우리가 대개는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나 뭐 MRI 같은 거를 찍어서 관절염이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치료의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영상에서 관절염이 있지만 증상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 그런 관절염이 우리가 사실 치료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 보려면은 결국에는 증상이 심한 환자는 얘가 망가지는 과정이 굉장히 빠른 환자분들, 결국 속도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많이 진행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 진행한 상태에서 균형이 맞아서 더 이상 이제 통증을 유발을 하지 않거나 증상이 경미한 환자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균형의 추가 무너져서 엑스레이상은 정상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관절염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서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한 환자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관절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술을 하든지 그게 약물 치료를 하든지 결국에는 계속 그 일종의 진행하는 양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뭐 주름살이 생기든지 아니면 나이가 드시면서 흰머리가 생기다든지 일종의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게 수술을 하든지 그게 약물 치료를 하든지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다시 젊었을 때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무릎 관절도 관절염이 발생을 하면은 이 친구들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거지 얘가 다시 건강한 상태에 젊었을 때 무릎으로 회복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걸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수술을 통해서 지금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를 밸런스를 다시 조금 더 회복에 유리하게끔 맞춰줄 수가 있고, 그래서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국에 관절염이 계속 진행하는 그 과정 자체를 막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거는 여기 지금 관절형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반월상 연골이 원래 그 뒤쪽에 있는 데가 뼈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관절염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든 환자에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반월상 연골이 있는 데가 이제 찢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55세에서 60세 전후에서 이 찢어지는 과정들이 흔하게 보게 되는데 대개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여성분들이 왜 많을까에 대해서는 뭐 아직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경을 하고 나서 우리 몸에서 이제 합성 과정들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남자에 비교해서 이제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하는 일이 더 많아져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하는 활동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거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55세에서 60세 전후에 여성분들이 조금 요 반월상 연골 찢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관절염을 진행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이렇게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게 되면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는 건 무릎의 쿠션이거든요. 근데 이 쿠션이 이제 기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쿠션이 기능을 안 하다 보면 힘이 한쪽으로 다 몰리게 되고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접촉 면적을 가져가면서 이제 쿠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접촉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압력은 2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접촉 면적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국소적으로 힘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관절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MRI에서 보면은 이게 이 과정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연골도 점점 망가져서 연골이 얇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은 뼈에도 이제 그 충격이 흡수가 돼서 뼈도 요 MRI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뼈에 멍이 든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뼈에도 멍이 들게 되고 요 과정들이 이제 오랫동안 반복이 되다 보면 요 쿠션 찢어진 부분들이 요 반월상 연골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차지하는 공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요 엑스레이상 이렇게 원래는 관절 사이에 무릎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그 공간이 없어지게 되고 뼈와 뼈끼리 닿는 이런 과정들도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염이 진행을 하는 거는 이제 진행 속도는 개인마다 조금 환자의 특성, 환자의 회복 능력, 그리고 관절의 이제 망가지는 속도, 뭐 여러 가지 개개인의 이렇게 뼈의 모양이란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진행 속도는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그 증상이 꾸준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관절염이라는 거는 증상이 이제 망가지는 과정이 굉장히 활발해지면 증상이 굉장히 심했다가 또 요거 망가지는 과정이 조금 줄어들면은 증상이 조금 덜했다가 내가 활동량이 좀 과하게 많이 해버려서 얘가 갑자기 망가지는 게 활발해진다 라고 하면 다시 증상이 심해졌다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조금 쉬고 나면 또 증상이 좋아졌다 요 좋아졌다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일정하게 이제 무릎이 망가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고요. 증상은 이제 계속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점점점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과정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요. 약물 치료로도 호전이 없고 증상이 잘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주사 치료도 해볼 수가 있고, 주사 치료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일상생활에 너무 제한이 많이 되고,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로 통해서 이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선택적인 방법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이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운동이란 과정이 항상 이제 병행해서 치료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임상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관절이 이제 망가지는 과정과 이제 회복되는 그 과정이 밸런스가 맞춰지면은 이제 증상이 호전되고 증상이 이제 견딜 만한 상태가 되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로 해가지고 약 한 80%에서 90%는 이제 수술 없이 그냥 외래에서 경과 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그래서 외래에서 계속 경과를 봤을 때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그걸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근육 검사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검사를 해서 근육이 점점 환자가 외래에서 봤을 때 정기적인 간격으로 봤을 때 근육이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증상도 점점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고 대부분 그렇게 수술로 진행하는 환자는 약 10%에서 한 20% 정도 그 사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절염이라는 거는 일종의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고 젊었을 때와 다르게 우리가 회복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망가지는 과정들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얘가 망가지는 과정들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운동 치료를 통해서 진행 속도를 낮출 수는 있고,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증상이 견딜 만한 상태로 한다면은 이분들은 이제 수술 없이도 그냥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든지 그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자분들이 증상이 조절이 안 되고 이제 근육이 계속 약해지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결국에는 수술적인 치료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 80%에서 90%는 대부분은 이제 수술 없이도 이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아주 일부에서는 그렇게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든지 일상생활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든지 근육이 점점 약해진다든지 특히 이제 고령의 나이가 많으신 환자분들은 한번 근육이 굉장히 약해지고 나면은 그걸 회복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젊은 분들은 이제 근육이 약해져도 그걸 운동으로 해서 다시 근육을 회복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고령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근육이 한번 약해지면 그거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조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